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참 많이 이해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정말 절차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 많이 공감하시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이거예요.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는 6년 동안 침묵을 했거든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누면서 헌법재판소 좀 저희가 오늘 비판을 해보려고 해요. 이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에 그 낙태법 형법에 있는 낙태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 스토리 잠깐 연 변호사님 짧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낙태죄, 형법상 낙태죄 중에 자기 낙태죄 부분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위헌선언인데요. 네. 이거를 2019년 4월에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지만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은 너무 심각한 입법 공백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효력을 유지한다. 네. 그게 내년 말이다. 라고 해서 이제 효력이 유지되다가 지금 그것마저 상실된 상태죠. 2020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다가 입법 숙제를 던져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개정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지금 그 이후에 5년째 완전 자기 낙태죄가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맞아요.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도 네. 또 일부 언론에서도 인권위에서도 낙태죄가 없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태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자기 낙태죄 규정과 업무상 낙태죄의 일부 의사 부분과 조산사 부분인가? 요거 두 가지가 위헌으로 없어진 상태고요. 그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모자보건법 안에도 뭐 그대로 내용이 판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없어지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타인을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형태로 타인을 강제로 낙태시키는 경우에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낙태죄가 남아있단 말이죠.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를 국회에서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020년 말까지 했었어야 되고 그걸 안 했으면 지금 이 심각한 입법 공백과 법적 혼란의 상태를 국회가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헌법재판소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맞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했고 저희 사실 답답하긴 했지만 헌재는 국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할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계속 국회에 이거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헌재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니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성명을 내고 대응을 해왔는데 맞아요. 지금 문제는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그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그 임명하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에서 이거 위헌이다, 아니다, 혹은 권한쟁의 심판이었으니까 권한을 침범한 것이다, 아니다 판단을 해주면 끝이고 그 판단 이후에 들어가 있는 내용, 왜 권한을 침해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기속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헌재 그 무슨 명령이나 권고에 꼭 이걸 명령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국회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헌재는 마치 자신들이 국회의 상위 기관인 것처럼 이거를 마은혁 임명에 대해서 이걸 약간 강제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계속 국회에다가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볼 때 이게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고 있잖아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탠스죠. 네, 낙태법과 낙태법 개정하고는 전혀 다른. 사실 네, 여러 가지 법이 있었어요. 위헌 결정 그렇죠. 나고도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법들이 있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영역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입법,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누구누구 법 이외에는 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싹 입을 닫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계속 이런 식으로 뭘 하라는 의미다. 국회에서 이걸 안 하는 거는 헌재의 권한을 뭐 넘어서는 것인가. 거다. 막 뭐 이런 취지로 네.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헌재를 정치적인 기관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비판을 하는 하는 거죠. 왜냐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거고 헌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에 따라서 이것이 합치한지 안 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다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다가 이거를 임명을 하라는 압력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 헌재의 모습은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정치적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헌재와 국회가 전부 다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위상에 있는 기관이고요. 네. 그래서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상당한 명예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라는 것 자체가 혹은 헌법상 기관 간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고 저는 요새 삼권 분립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근대화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삼권 분립을 잘 지켜가고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지켜져 온 나라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도대체 이게 삼권 분립이 안 되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입법을 하고 사법부가 입법을 하고, 그쵸? 막 뭐 이런 헌재가 예를 들어서 국회를 압박을 한다던가 이런 국회가 뭐 사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법부 재량이 없어지게 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흐름을 깨는 것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위원회거든요. 네, 위원회. 네,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위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관위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선관위가 행정기관일까요?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독립기관이에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니라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게 헌재 이번 결정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선관위의 잘못을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 이외에는 없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세세한 걸 다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이와 똑같은 문제가 원래 삼권 기관 안에도 있는 거고, 헌법재판소도 그러하면 마찬가지고, 입법기관도 아니고 사법기관, 행정기관 어디도 아닌데 이런 역할을 다 하기도 하고 일부만 하기도 하는 이런 기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구성과 절차와 하는 이제 행정행위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는 액션들은 행정행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행정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삼권 분립 정신, 그리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저는 그 초입 이미 뭐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상태인 것 같아요. 보이는데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일종의 국민 저항권이랄까? 뭐 밖에 나가서 그거 하지 말으라고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하고 뭐 1인 시위하고 홈페이지에다가 뭐 신문고 같은 거 해가지고 자기 의견 쓰고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국민이 주권이 사실은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죠. 국회에 국민의 대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한이 국회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만,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비된 기관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의 모든 권한이 결국 위임되어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구조, 다른 기관들도 계속 국회의 통제만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국회 중심 국가가 되어서 이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네, 지금 뭐 조선시대보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힘에 빗대어서 자기들이 어떠한 뭐 독립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지금 엄청 우세해져 있는, 국회가 굉장히 중심이 되어 있는 그 힘에 빗대어서 자신들 일부의 의견들을 정치화해서 심어놓는,
이런 일이 지금 그런 자행되고 형태로 있는 지금 거죠. 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어떤 뭐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엄청난 큰 이슈죠.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막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 신속성이라는 그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신중성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쵸. 이런 생각이 들고 헌법재판소는 사실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아니죠. 맞아요.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고 그게 허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네, 거잖아요.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많은 권한을 줬던 이유는 국민들이 직접 뽑았다는 그렇죠.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권력에 힘입어가지고 다른 헌법기관이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할 때 권력을 힘입어서 엎어치는 네. 이게 지금 헌법에 맞는 것이냐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 지금 거죠. 상황이 딱 연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허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민주적 정당성에서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 행사를 통해서 탄생한 그 권력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헌법은요 사실은 문헌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실은 헌법 대중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저는 우려하고 있는데 위험하네요. 네, 헌법은 역사고 이념이고 그렇죠. 이것은 그냥 문헌 그대로 문헌을 국어사전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헌법이 만들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판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네. 근데 지금 헌법을 국어사전을 보고 해석해가지고 그걸 판단한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헌법 정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연 변호사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게 히스토리가 있다니까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 왜 이런 법이 이렇게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그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이 법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문헌 해석에만 치중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헌재가 진짜 이 낙태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아무 압력도 안 넣고 일관돼야죠. 이걸 안 했으면 그렇지, 이쪽 것도 안 했어요. 그렇죠. 이중적이죠. 그리고 이게 국회가 이게 사실 진짜 엄중한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 태아들은 미래 국민이잖아요. 미래 국민인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법익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그 부분에 입법이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도 국회에 그런 입법과제를 주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여태까지.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 마은혁 재판관이 없다고 해가지고 헌재가 안 굴러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무슨 입맛에 맞는 결정에 대해서는 막 강력하게 요구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모순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무책임하고 제대로 된 헌법 판단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신의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재판소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첫째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본인들의 강력한 이 입김 불어넣기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이미 5년이나 입법 공백의 상태에 있어서 전혀 지금 낙태와 관련한 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에 엄중하게 경고를 해야죠. 어떻게 이 문제점을 이대로 5년이나 방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의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으로서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이보다 중요한 입법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6년째 방관하고 침묵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어떤 판단에는 굉장히 너무나 서둘러서 뭐 패스트 트랙에 태웠냐, KTX를 태웠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